지금 학생들이 이제 자퇴를 하게 되는 케이스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걸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글도 올려보고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거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행 청소년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꼭 비행 청소년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냥 제도권 교육에 적응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일단 기다려주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퇴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되 다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사랑도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끔 하면서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그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흔히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렸을 때 속 썩인 놈들은 나중에 가서 속 안 썩인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속 안 썩이던 애들이 꼭 나이 먹고 속 썩인다고 하잖아요. 늑발이 무섭다는 거.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다려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제가 사람이 돼서 나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좀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기다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케이스로는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 같은 데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갖고 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교우관계로 사람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학생들은 문 걸어 잠그고 아예 몇 달이고 안 나와요. 부모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동굴 속에 숨은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그걸 자꾸 막 갈고리 같은 거로 막 꼬챙이 같은 걸로 나오라고 찔러대면 학생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도 기다려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이 대부분 또 이제 SNS랑 게임 이런 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네네. 밤낮이 뒤바뀐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네. 예, 이런 학생들 근데 부모님들은 또 오전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럼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한번 숙려제를 이 학생들은 공부를 꼭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인간관계가 적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숙려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에 국가적인 제도로는 디딤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수용 인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협력학원으로서 기숙학원들이 있는데 네. 기숙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뭐 숙려제로 해서 뭐 한 4주, 7주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다시 나오고 네.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도저히 학교 돌아가는 게 싫고 그냥 난 여기가 더 좋다 하는 학생들은 거기 그냥 딱 앉아서 다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학생들이 원해야 들어가요. 네네네. 원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도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힘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뭐 어디 청원글도 올려보고 했는데 네.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육부나 이런 데도 올려봤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에도 국가가 좀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은 그 물론 막연한 일탈이라든지 관계를 상처받아 가지고서 뭐 은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학생 자신의 선택 그리고 또 우수한 그다음에 부모의 동의 심지어 또 부모의 추천 그리고 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한모 의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시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의대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자퇴를 전략적으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기준인데 사실 자퇴를 하면 거의 한 80~90%는 그 해는 거의 문 잠궈 놓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주 정말 최상위권 진짜 의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일단 외로워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회사를 한 10년 20년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내가 집에 있다라고 했을 때 출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일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학교를 다니면서 보냈는데 그 시대에서 갑자기 내가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네,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어져 버렸을 때 내가 일을 할 것이냐 바로 그러기는 사실은 인간인 이상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조금 반짝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본인의 그 루틴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너는 처음하고 말이 달라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와 훈계 위주로만 가게 된다면 네. 학생은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밀고 당기면 그러니까 받아주기만 한다고 학생들이 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네네. 예, 그러면서 학생과 적절한 조율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